노후 돌봐줄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이 챙겨주겠지. 한때는 그런 말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자식들도 바빠요. 자기 삶 챙기기도 벅차고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고요. 더군다나 자식 없는 사람, 미혼, 혹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은 노후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 그거 생각보다 훨씬 쓸쓸하고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 좀 쉬자 하며 늘어졌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누가 병원 데려가지? 혹시 쓰러지면 며칠이나 지나서 발견될까? 돌아가셔도 며칠 후에야 냄새나서 알게 됐다더라. 뉴스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단 하나.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노후 준비였어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도,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준비로 바뀐 제 삶의 변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까지요. 혹시 지금 혼자 계시거나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살아도 괜찮게 만드는 3가지 포인트. 노후 준비라고 하면 다들 돈부터 떠올리시죠?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노후의 핵심은 혼자 살아도 문제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그걸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합니다. 주거 내가 아플 때 누군가 손 내밀 수 있는 환경. 관계 꼭 가족 아니어도 돼요. 꾸준히 연결된 누군가. 건강 앤드 소득이라면서 건강도 챙기고 소소한 수입도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진짜로 실천한 사람들 이야기 3분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1 공동주택에서 같이 살아보니 외롭지 않더라고요. 마이너스 67세 여성, 미혼, 쉐어하우스형 노후 선택. 박정희 씨는 평생 혼자 살아오셨고 은퇴 후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셨대요. 퇴직금도 모아놨고 연금도 나오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이에요. TV 보다가 가끔 크게 웃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조용하게 살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SNS에서 노인 쉐어하우스를 알게 됐대요. 비슷한 또래들이 각자 방을 갖고 공용 공간에서 식사하거나 대화도 하는 구조.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혼자 있는 것도 좋고 문만 열면 누군가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정희 씨는 요즘 입주한 쉐어하우스에서 작은 텃밭도 가꾸고 이웃들과 주말마다 동네 탐방도 다니신대요.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느낌, 이게 진짜 필요한 거 아닐까요? 사례 2 직접 돌보는 건 못해도 서로 전화 한 통은 해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71세 남성, 배우자, 사별 후, 돌봄 네트워크 구축. 김영수 씨는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어요. 아들 하나 있지만 외국에 살고 있고 사실상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태. 그냥 혼자 사는 거죠 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 고혈압이 있고 최근엔 무릎도 안 좋아졌대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현기증이 심하게 오는데 병원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김 씨는 돌봄 모임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교회 다니는 분들 몇 명이랑 매주 모임을 만들어 서로 아프거나 응급 상황 생기면 전화 돌리는 체계를 만들었대요.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동행도 하고 간단한 약이나 장 보기도 번갈아 가며 물론 자식처럼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달라요. 이젠 무서운 일이 생겨도 덜 불안해요. 김 씨의 노후는 혼자지만 절대 고립되지 않은 삶이었어요. 사례 3, 60 넘어서도 일하니까 건강도 유지되고 삶에 활력이 생겨요. 마이너스 63세 여성, 은퇴 후 시니어 크리에이터 도전. 이정화 씨는 정년퇴직 후 한동안 무료함에 시달렸어요. 아침에 눈 떠도 할 일이 없으니까 늙는 기분이 팍팍 들더라고요. 그런데 손녀와 놀다가 우연히 틱톡 영상 찍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몇 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유튜브도 시작했고 지금은 할머니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 생활 꿀팁, 반찬 만드는 법, 혼밥 브이로그 이런 걸 올리시는데 소소하게 수입도 생기고 무엇보다 하루가 꽉 차서 행복하대요. 나이 들었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쓰는 느낌이 좋아요. 정화 씨는 혼자서도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거죠. 나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노후 만들기. 우리는 혼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잘 살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주거, 건강, 일 이 네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하죠. 누군가는 쉐어하우스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작은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고 누군가는 60 넘어서도 새 일을 시작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돌봐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주도해서 내 노후를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목처럼 노후 돌봐줄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불안하니까, 쓸쓸하니까 누구한테 기대기보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 막막하시진 않으세요? 아플 때 누가 날 돌봐줄까? 이 외로움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런 생각들 하셨다면 오늘 소개한 세 분처럼 나만의 방식으로 준비해 보세요. 누구나 혼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도 괜찮은 삶을 만드는 건 바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누가 돌봐주길 기다리지 말고 이젠 내가 나를 돌보는 삶을 살아봅시다. 지금까지는 노후 돌봄의 현실과 실제 사례를 통해 혼자서도 괜찮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성을 다뤘어요.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어갈 내용으로는 혼자서도 문제 없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후 준비 전략을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회적 연결과 건강의 상관관계, 주거 환경과 안전에 관한 최신 연구,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략까지 포함해서 노후를 혼자 살아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내는 법을 논리적 과학적 근거와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혼자 살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 보내는 법. 과학이 말하는 내 힘으로 노후 지키기. 앞서 소개한 사례들 모두 내 힘으로 노후를 지키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기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1. 사회적 연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그랜트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는 75년 넘게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행복과 건강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29% 증가시키고 조기 사망 위험을 32% 높인다고 했죠. 이 말은 혼자 살아도 완전히 고립되면 건강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씨가 쉐어하우스를 선택한 것도 김영수 씨가 돌봄 네트워크를 만든 것도 단순히 외롭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전략이기도 한 거죠. 2. 안전한 주거 환경이 노인 사고 위험 줄인다. 노인들이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가 집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6,070%가 집 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욕실이나 계단에서 사고가 잦고 혼자 있을 때 더 위험해요. 미국 노인복지협회의 EARP에서는 노인이 사는 집을 노인 친화형으로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 손잡이 설치, 조명 밝게 하기, 비상호출 시스템 마련 등이죠. 사실 이런 환경이 갖춰져야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자립과 적절한 재무 관리. 노후 준비에서 돈은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단순히 저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은퇴 후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금융학 연구들에서는 은퇴 자산을 안전하게 인출하면서도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다룹니다. 예를 들면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은퇴 후에도 소규모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등으로 소득을 유지하기, 의료비, 생활비 예산을 현실적으로 세워서 관리하기, 이정화 씨처럼 새로운 일을 통해 꾸준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정리하며 노후에 누군가 돌봐주는 걸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며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삼박자가 맞아야 혼자여도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답니다.